여러분 안녕하세요. 광T입니다. 자, 오늘은 5단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벌써 국어카가 끝나가네요. 우! 자, 지금부터 수업 시작해 볼까요? 자, 공부한 내용을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엔 무엇을 배웠나요? 지난 시간에는 분명히 주장하는 글을 읽고 글쓴이 주장을 파악해 봤었고요. 그리고 글쓴이 주장에 대한 근거의 적절성까지 파악해 봤습니다. 기억나시죠? 근거의 적절성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 3가지 있었습니다. 3가지. 첫 번째, 제시한 근거가 주장과 뭐한지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제시한 근거가 주장을 더욱 어떻게 설득력 있게 하는지 알아봤었고요. 마지막 3번째로는 제시한 근거에 알맞은 낱말을 썼는지 알아봤었습니다. 이렇게 3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근거의 적절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뉴스, 교내 휴대전화 금지, 약일까 독일까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영상은 아래 상세 설명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영상에서도 보시면 미국과 영국에서 각각 휴대전화의 사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뉴욕은 어때요? 휴대전화 사용을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영국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울 게 바로 주장하는 글을 읽고 이 주장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해보는 시간입니다. 당연히 글로 한번 써봐야겠죠? 글로 써봐야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 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교과서 170쪽부터 175쪽까지 진행하면서 찬성인지 반대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문을 읽고 주장을 파악해 볼게요. 교과서 170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70쪽에서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필요한가? 라는 글이 있는데요. 이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오세요.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필요한가? 최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늘면서 초등학생이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마침내 학교 안에서 초등학생이 스마트폰을 쓰지 못하게 하는 법안까지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쓰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에는 공감하지만 초등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을 아예 쓰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는 것을 두고 찬성과 반대 입장이 팽팽히 맞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학교와 스마트폰 사용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둡니다.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해 학업에 방해가 됩니다. 만약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한다면 학생들이 스마트폰의 정신을 빼앗기지 않아 좀 더 수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학교에서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해도 스마트폰이 자신에게 있으면 손이 가기 마련입니다. 또 학교에서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난청, 시각장애, 거북목 증후군 같은 여러 가지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이 스마트폰을 학교에서 사용하는 것을 막는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와 스마트폰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강제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을 쓰지 못하게 한다면 오히려 역효과만 일어날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생은 방과 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법을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초등학생에게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클 것입니다. 또 학생들은 수업에서 이해하지 못한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바로바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친구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학교 안 스마트폰 사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땡땡땡 기자. 자, 읽으면서 여러분들 파악했을 겁니다. 이 주장들이 있어요. 171쪽 모르면 한번 답해 볼게요. 2번 학교 안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주장과 근거는 여러분들이 밑줄로 그어보시고요. 첫 번째, 이 기사는 어떤 문제를 다뤘나요? 라고 했을 때 이 기사는 어때요? 네, 학교 안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찬성과 반대 그런 의견이죠. 그래서 찬반 의견입니다. 그럼 학교 안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주장과 근거를 한번 찾아볼까요?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해볼 거예요. 주장은 파란색, 근거는 빨간색으로 하시면 좋은데 혹시 색깔이 다른 게 없다 그러면 주장은 동그라미, 근거는 밑줄로 그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어볼까요? 먼저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 주장이죠? 금지해야 한다. 여기에 대한 근거로는 지금 수업에 집중하지 못해 학업에 방해가 된다. 그리고 난청, 시각장애, 거북증후군 같은 여러 가지 병에 걸릴 수 있다. 이런 게 바로 근거죠. 그렇다면 이제 다른 입장을 봅시다. 다른 입장은 학교 안 스마트폰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에 대한 근거로 지금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을 쓰지 못하게 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난다.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을 올바르게 교육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수업에서 이해하지 못한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지금 주장과 근거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주장에 대한 의견은 어떨지 한번 정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유찬인의 반 친구들의 대화에 참여한다면 과연 어떤 의견을 제시할지 정리해볼까요? 지금 스마트폰을 사용하도록 허락해야 한다는 입장에 찬성과 반대 입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일까요? 찬성이든 반대든 먼저 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한 의견에 대한 근거를 써보시면 좋겠죠. 근거가 명확하셔야 됩니다. 근데 근거를 찾을 때도 여러분들 자신의 의견이 어떤 점에서 좋을지를 생각한다면 좀 더 쉽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설득할 때 더 좋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꼭 좋은 점을 잘 생각하시면서 근거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화면 멈추고 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가볼까요? 이제 여러분들 주장에 대한 의견을 글로 써볼게요. 교과서는 172쪽으로 넘어가서요. 근거를 먼저 써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세 가지 정도는 쓰셔야 여러분들이 글로 쭉쭉 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정 세 가지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두 가지를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떠올렸던 걸 그대로 적어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하셨으면 173쪽에 여러분의 의견을 글로 써봅니다. 근데 잠깐 주의할 점이 뭘까요? 첫 번째, 읽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쓰셔야겠죠? 누군지를 잘 고려해야 되니까. 두 번째, 알맞은 낱말을 써야겠죠. 세 번째는 우리가 처음, 가운데, 끝 이렇게
세 개의 구분이 나누어져야 합니다. 근거 부분은 전부 다 가운데에 들어가겠죠? 주장은 처음과 끝에 들어가겠고요. 계속해 볼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주의할 점을 생각하셨으면 이제 글로 써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화면을 멈추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글 잘 쓸 수 있습니다. 다 쓰셨으면 여러분들의 글이 적절한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제시한 근거는 주장과 관련이 있나요? 두 번째, 제시한 근거는 주장을 더욱 설득력 있게 하나요? 세 번째, 제시한 근거에 알맞은 낱말을 썼나요? 이렇게 세 가지를 따져보시면 되겠죠. 만약 하나라도 아니요가 나온다면 그대로 글로 올라가서 한 번 더 읽으면서 고쳐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하셨다면 이제 114쪽 6번으로 갈게요. 6번에서 여러분들이 쓸 글에서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낱말을 찾고 그 낱말의 여러 가지 뜻을 한번 사전을 찾아볼게요. 한 개를 좋고요. 두 개도 좋아요. 일단 하나를 적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뜻, 또 무엇들이 있는지 한번 써보는 겁니다. 사전에서 찾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제라는 말에 대해서 해답을 요구하는 물음, 귀찮은 일이나 말썽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낱말은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세요. 당연히 뜻까지 조사하셔야겠죠? 자, 이렇게 했으니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되돌아보기에서 한번 해볼게요. 낱말 관련 설득력이 있습니다. 읽으면서 해볼게요. 제시한 근거는 주장과 무엇이 있는가? 바로 관련이 있는가? 제시한 근거는 주장을 더욱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설득력 있게 하는 거죠. 제시한 근거에 알맞은 무엇을 썼는가? 난 말을 썼는가? 이렇게 해당하겠습니다. 세 가지 잘 기억하시죠? 5단원 마무리해 볼게요. 무엇을 배웠나요,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이렇게 쭉 흘러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웠나요?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되는 낱말을 한번 알아봤고요. 그리고 글을 읽고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낱말의 뜻도 파악해봤고, 글을 읽고 글쓴이의 주장도 파악해봤고요. 근거의 적절성을 파악하면서 글도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장에 대한 찬성과 반대, 찬반 의견도 나눠봤죠. 새롭게 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건 여러분마다 다를 겁니다. 선생님은 예시로 이렇게 동영어와 다이어,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 파악하기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배운 내용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까요? 이것도 여러분들마다 다르겠죠? 여러분들 한번 적어보시고요. 선생님은 이렇게 동영어나 다이어를 넣어서 재미있는 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리고 또 머리 신문에서 주장하는 글 이런 것도 있겠죠? 여러분들마다 뭐 사용하는 얘기가 다를 때니까 그건 알아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5단원까지 끝나서 국어, 가, 책은 모두 마무리가 됐어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국어 나를 들어가 볼 겁니다. 국어나 또 새롭게 배우는 거 기대되시죠? 선생님도 조금 기대가 되네요. 자, 오늘도 고생했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지금까지 광TV였습니다. 여러분들 안녕.